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건강튜브의 강영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독소를 디톡스 다 빼드릴 분이죠. 진 한의원의 김효진 원장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방내과 전문의 한의사 김효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엘레강스하시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네. 오늘 건강튜브가 원장님으로 하여금 그 시크하고 좀 아주 그 고급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 진료 과목이 다이어트 쪽이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에게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 좀 관리를 하기는 하는 편이거든요. 홍삼을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네. 한의사분들이 홍삼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고약의 인스턴트 개념이 돼버렸다고. 홍삼 너무 좋죠. 사포닌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항산화나 면역력이 굉장히 좋은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아무래도 건강 그런 보조 식품 회사에서 또 점유하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또 한의사들의 입지가 조금 좁아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삼이라는 게 누구나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게 한의사들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홍삼 좀 안 맞는 분들은 진짜 한의원 가가지고 직접 그 체질을 보시고 한번 또 약을 지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맥을 이제 하도 짚다 보니까 지금까지 만져본 손목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만 번. 2만 번 정도. 네. 이제 한의사들은 항상 체질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좀 대략적인 병리라던가 이 사람의 어떤 평소 어떤 경향성이나 또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죠. 예, 딱 보면. 네. 저는 좀 어떻습니까? 좀 전형적인 태음인. 전형적인 태음인. 네, 전형적인 태음인. 전형적인 태음인이라면 굉장히 건강하고 맞습니다. 활력 넘치고 네, 맞아요. 말 많고 시끄럽고 약 이런 건가요? 네. 체격이 일단 타고나기를 건장하고 또 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식사량이 많아서 맥도 크고요. 열이 많기 때문에 맥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위는 좋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장은 예민하고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감이성 대장 증후군 좀 많아요. 맞아요. 저 진짜 맞아요. 네. 와, 여러분 김효진 원장님 진짜 맥 AI입니다. 이게 뭐 햄버거 이름 같지만 맥 AI. 맥을 짚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 바로 지금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 무당인 줄 알았어, 진짜.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분들 지금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봐야 되겠대. 건강 튜브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타고난 체질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태음인이나 소양인들은 타고나기를 위장 용적이 커서 많이 먹는 데 반해서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기보다는 저장하는 기운이 강해서 잘 먹고 잘 찝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찌고 붓는다 하는 체질이 이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화 비만도 많고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중등도 이상의 고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우리 성인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체질이 이 체질입니다. 소음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두 체질에 비해서 그 다이어트에 있어서 유리한데 몸이 냉하다 보니까 하체 비만과 하체 부종은 많습니다. 체질에 맞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을 먼저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한방 다이어트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쌓인 독소는 빼고 늘어난 지방은 태우고 모자란 체력은 보충하는 3단계의 치료법을 합니다. 1단계가 해독요법으로 만성 피로와 복부 비만, 부종을 유발하는 체내 독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안 좋은 식단을 통해서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 자체가 병적인 식욕을 유발하고 신진대사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독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위장관에 쌓이는 식도, 병리적 체액이 고여있는 수도, 그리고 혈액이 탁해져서 혈액 고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혈독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하거든요. 해독하면 크게 두 가지로 직접적, 간접적 해독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적 해독 방법은 담즙 해설을 통해서 간의 해독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 네네. 간접적 해독은 신진대사와 장기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체내 독소가 덜 생기도록 해서 간의 해독 기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 2단계로 살이 찌는 원인을 치료하면서 늘어난 체지방을 태워서 감량하는 것인데요. 위장에 포만감도 주고 또 체온을 올려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지방 감량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3단계가 빼고 난 이후에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인 요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진 체력이 먹는 보상으로 안 이어지도록 보기 보혈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약이라 하더라도 식욕이 항진되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찌지 않으면서 체력만 좋아진 약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빼고 난 이후에 그 빠진 몸무게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부스터를 넣어주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치료 기전이 있네요. 네. 우리가 해독하면 다 이제 대장에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사실은 여러 장기가 많이 관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가 좋지 못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체질적으로 안 좋은 음식,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게 되면 이건 영양소가 아니라 식독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위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장에서, 특히 소장에서 흡수되게 되는데 장은 영양소만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장점막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일부 지질성 노폐물들은 림프로 들어가서 병리적 체액이 되는 이제 우리가 습담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의 것들은 소장의 육모의 혈관을 통해서 관문맥으로 가서 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장에서 흡수된 이 혈액을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독소가 너무 유입이 많거나 아니면 간이 피로해서 다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내에 염증 물질이 많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것들도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혈독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의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밥을 3분의 1로 줄이고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무조건 먹었어요. 너무 양배추 같은 거.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난 그러고 보니까 운동보다 진짜 먹는 게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가 다이어트 전체에 있어서 8알에서 9알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지방 1kg은 7,700kcal인데요. 이거를 이제 운동으로 소비하자면 걷기는 35시간, 등산은 17시간, 히말라야 가야 돼. 수영은 15시간, 줄넘기는 13시간, 뛰는 건 10시간, 11시간입니다. 고강도의 운동 거의 매일 하거나 공복에 운동을 빡시게 해서 아주 격렬하게 해서 체중을 급격하게 많이 뺄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없이는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먹는다든지 체력이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강도를 낮추거나 차라리 안 하거나 빼고 난 이후에 유지기 때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들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네, 우리 50대 이후에 흔히 나이살이라고 하죠. 중년이 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둘레는 증가되는 ET 같은 우리 거미형 몸매. 이 나이살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호르몬 감소, 또 뭐 신진대사 저하, 그리고 근육량 감소에 따라서 특히 내장 지방 위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왜 살이 찌면 더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것처럼 내장 지방은 장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에도 울혈 현상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기가 쉽고 또 심장도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대체로는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도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동 운동하는 힘들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위와 장은 대체로 병리적인 현상이 커지게 됩니다. 그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는 단순하게 과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섭식으로 인해서
위장장애가 생기는 한의학적으로 이제 식적형 비만인 건지,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어떤 흐름이 나빠져서 생기는 어혈형 비만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종형 비만인 건지, 기초 체력이 떨어지거나 신진대사가 나빠지면서 생기는 기허형 비만인 건지, 또 우리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칠정형 비만인 건지, 살이 찌는 원인을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서 감량을 하게 되면 급속하게 감량하더라도 얼굴이 축나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했던 환자들 중에 좀 급속도로 뺐는데도 좀 데미지가 없어진 분들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통계로 보면 한 3개월에 10kg 전후? 네. 3개월에요?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적정 감량 속도는 한 달에 3에서 4kg가 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처럼 20kg, 30kg 감량해야 되는 사람은 2~3배 속도로 빼는 게 아니라 2~3배 기간을 더 길게 잡아야 됩니다. 한방 다이어트, 김효진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귀가 솔깃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진한의원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사람마다 좀 약이 달라진다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크게 살찌는 원인을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5가지요? 네네. 이제 식적형 비만, 어혈형 비만, 담음형 비만, 기허형 비만, 칠정형 비만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적형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 잘못된,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음식이라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가 고장이 나면 배가 부르다는 센서도 고장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포만감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이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고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혈형 비만은 우리가 피라는 거는 항상 맑은 상태로 구석구석 온몸을 잘 순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가 탁해지고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팔다리 저림이라던가 뭐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점점 살 빼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음형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담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붓기가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붓는다는 것 자체가 몸에 림프 순환이 좋지 않은 걸 얘기하게 됩니다. 림프가 정체가 되면 될수록 염증 물질이랑 통증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체력을 떨어뜨리고 살찌기 쉬운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기허형 비만은 단순하게 기운이 없다 이걸 넘어서서 장기의 기능과 신진대사,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탄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들도 실제로는 체격은 좋지만 기운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시키는 공진단이라던가 인상 환기 같은 부스터를 넣어주게 되면 먹는 보상이 영 덜 생기겠죠? 그리고 칠정형 비만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섭식장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부교감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기분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반복되면 될수록 그 습관이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긴장을 이완시켜 주거나 흥분을 조절해 주거나 심장이 열 내리는 약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체질을 알 수 있는 진한의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야, 너 다이어트 할 거면 약 한번 먹어봐라. 안 돼. 몸에 무리 가는데. 안 돼. 괜찮다던데? 나 못하겠어. 다이어트야. 이거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한의학에서 하는 이 다이어트 약은? 적절하게 쓰면 몇 개월, 몇 년을 써도 간 수치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래요? 비만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부분 태음인 소양인들이 고지혈, 고혈압, 혈당이 오르는 상황에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거나 지방을 줄여주면 그 수치들이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이어트 한약은 신진대사율을 올려주면서 체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마치 약을 복용하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처럼 땀이 나고 덥고 몸에 열이 오르죠. 입이 마르고 그게 사실 부작용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양리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지방을 잘 쓰고 적절하게 정상적인 식욕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안전하게 몸에 무리 없이 감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뭐 약도 잘 챙겨 먹고 이렇게 살 빼는 침도 있어요? 네, 지방분해 침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카복시 테라피, 쿨세이핑처럼 냉각요법을 얼리는 것도 있고, 또 주사 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침을 놓고 전기를 거는, 중저주파로 전기를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시술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지방 분해입니다. 원래 지방은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태워서 없애야 되는 연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복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도 그런 기전이고요. 분해는 뭐냐 하면 지방 조직 중에서 오래되고 변형된 지방 조직을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셀룰라이트 막 붙어 있는, 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네, 것 같은 느낌. 울퉁불퉁한 거. 이거는 이제 좀 완고한 어떤 부분이 있고 똑같이 운동을 하거나 똑같이 약을 쓰더라도 좀 반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분해 침이라던가 지방분해 약침을 하게 되면 지방이 연소되기 쉽게 셀룰라이트를 몽골몽골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해를 했을 때는 분해만 하게 되면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분해만 해서는 안 되고 연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요요가 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속 감량을 해서 요요를 거듭하고 있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네. 급격하게 뺄수록 몸무게가 더 고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적정 감량 속도는 한 달에 3에서 4kg입니다. 4kg.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감량을 하게 되면 몸은 불안정해지고 보상적으로 흡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지기를 가져주지 않으면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다이어트는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 적정 감량 속도로 빼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유지기를 가져서 변화된 몸무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적응할 시간을 가져주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더 빨리 뺄 수 있을 것 같아도 정작 체력과 신진대사는 더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감량 기간을 더 길게 가지되 기왕이면 감량하고 유지하고 감량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감량을 하시는 것이 몸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네. 이거 사실 혼자 프로그램 짜기 굉장히 힘든데 선생님이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 훨씬 유지하기 좋은 그런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고도 비만이신 분들, 몸무게가 막 110, 120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아비만 형태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고 또 20kg 이상 체지방이 초과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방을 쓰지 않는 우리가 지방대사 스위치가 꺼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병적 비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좀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도 이게 100% 다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50% 정도는 환자 스스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운동까지 병행하는 거는 저는 일단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비만은 일단은 몸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는 이 살을 뺄 만큼 운동을 했을 때 먹는 보상도 많고 또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운동보다는 기본적인 식이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탄수화물이 안 좋은 거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오행의 기운에서 곡기인데 무조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긴 있어야죠. 있긴 있어요. 왜냐면 3대 에너지원이거든요. 탄단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이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이 포도당인데 이 당이 사실 산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되면 몸이 그만큼 산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관이 빨리 녹슬고 혈액이 탁해지고 또 실제로 단순 당류를 먹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슐린 농도가 올라갈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단순 당류나 액상 가당이 아니라 복합 다당체인 곱기가 좋죠. 체중을 감량해야 될 때는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줄이되 그만큼 보상적으로 고단백이나 좋은 지방을 더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 개인별 1:1 한방 다이어트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진한의원의 우리 김효진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오늘 너무 얘기 재밌었고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지속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극복하기 힘든 살이 빠지기 힘든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또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하게 날씬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달리거나 굶지 마세요. 본인 체질에 딱 맞춘 한방 다이어트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 튜브!